자격시험, 비대면 시험 관련하여 TAT 2급 샘플 문제 몇 개 같이 만나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2022년 8월 시험부터 AT 자격시험이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시험 절차를 쭉 진행하셔서 사전 테스트도 거치시고 본 테스트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론 문제 10문제로 출제가 되는 화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실무 이론 평가는 문제를 보시고 해당되는 답을 클릭하시면서 산출해 가시면 돼요. 먼저 여러분 저희가 1번 문제부터 딱 만났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풀 문제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다음에 와서 다시 푸시면 되고요. 2번 문제는 내가 풀만하다 그러면 문제를 읽어가시면서 답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클릭하면 되냐면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판매자의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기말 현재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판매된 재고자산.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선적하면 매입자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판매자의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는데 판매자가 선적을 안 했으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두 번째, 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담보 제공만 됐을 뿐이지 이 재고자산의 권리가 넘어간 건 아니죠. 따라서 판매자의 기말 재고자산이죠. 3번, 기말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상품. 위탁상품은요, 수탁자가 가지고 있어도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저희 회사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4번, 기말 이전에 매입자의 의사표시가 표시된 시성품. 자, 그러면 매입 의사표시가 된 시성품은 팔린 거죠. 따라서 판매자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을 4번으로 산출하고 싶다 그러면 4번을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 2번 문제 옆에 보면 파란 색깔로 V체크가 보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풀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풀지 않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검토해야 돼 라고 한 문제는 파란 색깔 V체크가 없죠.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와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T 자격시험 전면 비대면 시험 8월부터는 이론 문제가 이런 식으로 10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10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실무 시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무 수행 평가는 여러분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서 수행 과제를 수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 백데이터 관련된 이렇게 내용이 주식회사 비타민에어가 공기청정기 제조업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주식회사 비타민에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은 거래자료 입력인데 여러분 거래자료 입력은 3만원 초과 거래자료가 나왔네요. 이거 관련해서 문제 쭉 풀어가시면 되겠는데 저하고는 어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약속어음 만기 결제 할인 배서 양도 중에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2월 10일 날 제품 매출처 주식회사 블루산업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보성전자의 외상매입금 2,2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배서 양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배서 양도에서 나온 문제네요. 거래자료 입력하시고요. 자금 관련 정보를 받으러 오면 현황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져 있는 실무 수행 과제를 열심히 입력하시면 뒤에 가서 정보 분석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도 건너뛰지 않고 정확히 입력을 좀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2월 10일자로 받으러 온 배서양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저희가 누구 거 외상 매입금을 결제를 했어요? 보성전자 거 외상매입금을 결제했죠. 그러면 251번 외상매입금은 보성전자의 외상매입금이 없어져야 되겠고요. 금액은 지금 어음 보여지는 2,200만 원이 입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은 저희 회사가 비타민 에어고요. 상대방이 주식회사 블루산업이죠. 주식회사 블루산업한테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므로 블루산업의 받을 어음이 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받으러 오면은 거래처 코드를 블루산업으로 넣어주시고 2200.
더하기 버튼 이용하셔서 천 단위 세 가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단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2,200만 원. 얘는 보성전자 거. 대변의 바드러움 자산 감소 2,200만 원. 얘는 블루산업 거.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잘 걸어주셔야 뒤에 가서 거래처 코드별로 분석하거나 조회하는 문제도 정확히 맞춰내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문제로 바드러움 현황의 자금 관리를 통해서 반영을 배서로 해야 되겠죠. 바드러움 클릭하시고 F3키를 누르셔서 바드러움에 대한 자금관리 하단에 수행을 하는데요. 할인이라고 기본적으로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3번 코드로 바꿔주시고 F2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블루산업에 어음받았던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희는 배설을 했고요. 누구한테 배서했니? 라는 걸 넣어주셔야 되는데 지급거래처는 보성전자한테 배서했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금관리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저교에 이 내용이 보여지고 추후에 바드러움 현황이라는 장부에 가게 됐을 때 이 바드러움 현황 조회에서 이 관련된 어음의 정보가 반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실무 수행 평가 내용은 실무 수행 과제 내용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쭉 1번부터 풀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거 수출 신고 필증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료 1은 미국의 블루에 제품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직수출하고 다이렉트로 수출을 하고 수출 신고 필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수출 계약은 7월 10일이고요. 수출 대금은 7월 15일에 전액 원화로 환가해서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예금 계좌에. 그런데 선적일은 7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가가치세법에서 선적일 이전에 우리나라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죠. 부가가치세법에서. 따라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는 거래 자료를 7월 15일 거래 자료를 참고해서 선적일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7월 15일 거래 자료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에서 7월 15일 거래 자료를 가보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1,815만 원이 입금되면서 선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들어와 있네요, 블루사에서. 따라서 이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해서 선적일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 선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입력을 해야 돼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아니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와 부속서류들이 작성하는데 원활하게 기여를 하니까요. 따라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선적일이 공급 시기죠, 여러분. 선적일인 7월 20일로 유형은 직수출이므로 16번 수출로 입력을 하고요. 품명은 제품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품이고요. 공급가액 금액은 여러분 저희가 앞서 부가가치세법 말씀드린 것처럼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그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 즉 공급가액 자리에 그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에 원화로 환가한 1,815만 원을 컨트롤 C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공급가액에 컨트롤 V 하시면 요 금액이 들어오죠. 이렇게 하고 코드는 영문 두 글자 블루사죠. BL이라고 입력을 하면 블루사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직수출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죠. 전자세금 엔터해서 넘어가 주시고요. 회계처리는 이미 저희가 선수금으로 했던 것을 선수금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시면서 선적의 의무를 이행을 했으니까 이제 부채는 끝 하고 정리가 돼야 되겠죠. 3번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선수금이라고 일반 전표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비대면 시험이어도 이렇게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 직접 수행 과제들을 입력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컨트롤 V 1,815만 원. 그리고 너 제품 매출 맞니? 네, 여기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했다. 그러니까 제품 매출 맞죠. 따라서 차변에 선수금이라는 유동부채 감소 1,815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영업수익의 발생 1,815만 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1번에 대한 수행 과제는 수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수출 실적 명세서 두 번째 수행 과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찾아가겠습니다. 원 메뉴에 있네요. 수출 실적 명세서 가셔가지고 저희 수출 신고 필증 주어져 있는 내용 중에 필요적
입력해야 되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7월달 거래이므로 저희가 이익이 예정으로서 7월부터 9월까지로 기간을 검색을 하시고 수출 신고 번호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고 번호 보이시죠?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수출 신고 번호 입력하고 선적일자는 앞서 7월 20일이라고 주어져 있는 문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통화 코드는 저희가 US 달러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F2키를 누르시고 미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US 달러가 검색이 되고요. 여러분 환율은 저희가 선적일 이전에 환가를 했기 때문에 환가한 날짜가 7월 15일자고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그 환가한 금액을 신고하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는 1210원으로 환율을 넣어주시고 외화는 저희가 얼마만큼을 수출했냐면 여러분 저희 결제금액란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제금액에 15,000달러가 외화 달러입니다. 15,000달러를 입력을 하시면 요 금액에 의해서 여러분 1,815만 원이 실제로 선수금으로 입금됐던 통장에 1,815만 원과 일치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으로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과표를 형성해 준 금액이죠. 이렇게 해서 수출실적 명세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출실적 명세서는 주어져 있는 란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렇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저희가 수행과제 쪽에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이제 문제들을 다 풀게 되면 그 내용들이 쭉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른 거 풀었다는 가정하에 열게 되면 이런 화면들이 보여질 텐데 저희는 지금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한 직수출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영세의 기타란 6번 란에 1,815만 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일치하죠? 이렇게 연동이 돼요. 여러분 AT 자격시험을 문제를 푸시다 보면 수행과제 1, 2, 3 이렇게 수행하는 게 실무에서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순서대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푸신 내용들은 기존에 대면 시험에서 풀었던 종이 시험지가 온라인상으로 비대면 시험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 느낌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시험 문제를 푸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와 이제 관련된 문제들과 객관식 문제들 그리고 수행평가 관련된 주관식 문제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앞에 수행과제를 다 수행하고 이 문제가 풀려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객관식 11번 같은 경우는 TAT 2급에서 수행과제에 없었던 조회 문제들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AT 자격시험이 친절하다 그러죠. 이렇게 회사 등록 조회에 2점 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식회사 비타민 에어의 회사 등록 정보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 등록이 메뉴예요. 이렇게 메뉴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메뉴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회사 등록 클릭하셔가지고 주식회사 비타민 에어와 관련된 내용 보시면은요. 1번 주식회사 비타민 에어는 내국법인이고 사업장 종류별 급여는 비상장 대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내국법인이고 비상장 한번 여러분 추가사항 한번 이렇게 눌러볼까요? 저희 내국법인이고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요. 2번 문제 주식회사 비타민 에어 국세 환급 사유 발생 시 국민은행으로 입금된다. 기본사항에 보시면 국민은행에 국세 환급 계좌가 써져 있는데 여러분 부가가세 환급세 이런 것들을 환급 받으실 때 이 계좌로 이제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비타민 에어 지방세 납부 법정동은 강남구청이다. 강남구청이 지방세 법정 동코드로 주어져 있죠. 네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를 위한 담당자 이메일 부분에 대해서 비타민 에어빌 36524com이다. 자 그러면 추가사항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 똑같죠? 그럼 뭐가 옳지 않아 여러분? 1번 중소기업인데 비상장 대기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번 옳지 않다. 자 이렇게 여러분 풀어가시면 저희가 방금 11번 문제 푸셨죠. 요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V체크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온라인 비대면 시험에서 시험을 보실 때 이러한 문제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서 조회나 분석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요런 게 이제 부가가치 환급계좌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고 추가사항에 가면
전자장기한서 매일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법인의 구분과 중소기업 여부 등이 나타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비대면 자격시험 시대에 회계와 세무의 교육 패러다임이 변경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AT 자격시험은 발전해서 갈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풀어가면서 거기에 발맞춰 가신다면 실무 중심 인재로 거듭난다라고 확신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객관식 문제 푸셨으니까 주관식 문제 관련된 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출 실적 명세에서 풀었으니까 요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수출 실적 명세에서 조회에서 푸시는데 3점 배점입니다. 수출 실적 명세에서 저희가 작성했었죠, 여러분. 요 내용인데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열어놓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수출한 재화의 원화 금액은 얼마인가? 수출한 재화의 원화 금액 요 자리 있죠, 여러분. 따라서 답안은 처음부터 공백 없이 입력하고 원 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원 표시를 넣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서 저렇게 원 표시 넣으라 그러면 뒤에 넣으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온라인 시험으로 시험을 보실 때는 거기에서 원하는 제시문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8, 150, 1800 만약에 시험에서 원을 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을 넣으시면 되고 원을 생략하라고 했다 그러면 원을 안 넣으시면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 응시할 때 그 응시하는 문제마다 이런 내용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거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어봤던 문제에 의해서 지금 15번을 풀고 나니까 이렇게 V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저희는 샘플 문제 몇 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앞에서 저희가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뒤에서 문제를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으신 거예요. 자, 이제 원천적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AT 2급은 인사급여 파트의 원천적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결산적 문제 다 풀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원천징수 부분의 문제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결산 풀고 나면 이렇게 앞에서 풀었던 재무회계 파트의 수행 과제와 결산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요. 그 문제를 다 푸시고 나면 이제 인사급여 쪽 문제로 넘어가게 되니까 여러분은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근로소득 관리 파트에서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김윤성 씨의 가족들이 주어져 있고요. 장애인 증명서도 주어져 있고요. 김윤영 씨가 장애인이네요. 장애 내용은 1호 기호로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사모직 김윤성의 주민등록표인데 부양가족은 김윤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배우자 이승현은 9월 15일에 사망하였대요. 당해년도에 3일까지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배당 소득이 900만 원, 토탈 금융 소득이 1,900만 원이 있으시고 그 외의 소득은 없다고 합니다. 자녀 김현선은 모친 이승현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1억 원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합니다. 자녀 김현진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사업소득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90만 원이네요. 동생 김윤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소득은 없고요. 세부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족을 판단해서 이제 부양가족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저하고 만나는 이 샘플 문제는 과거에 이제 47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샘플 문제를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이 좀 많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2022년 8월 달 전면 비대면 시험에는 문제가 조금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평가 문제가 나오냐라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입력하기 전에 주관식 문제 36번을 보도록 할게요. 김윤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를 해서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를 포함해서 몇 명인지를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력하고 나서 요거 1번 문제 한번 샘플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입력을 다 하시면서 편하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메뉴는 인사급여 쪽에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에 가서 요 주민등록표에 있는 우선 생년 관련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득 제한 관련된 거나 추가 공제 관련된 거 같이 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김윤성 씨의 아내분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을 하시면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사망하셨다면 배우자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소득 요건이 이제 따지시면 되겠죠. 배우자는 연령 요건 안 따지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데 부양가족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내분은 판단했을 때 부양가족으로 이번 연도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내분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내분의 정보는 이렇게 하단에 이승현 씨라고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배우자 3번 코드 넣어주시고요. 이승현, 이제 요 배우자분을 까먹을까봐 저희가 이제 앞에 거 풀다가 까먹을까봐 요거 먼저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배우자분은 실제로 이제 연령은 따지지 않고요. 저희가 배우자 코드 3번 코드를 이렇게 걸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가서 이름을 이승현 입력해 주시고 주민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거는 한꺼번에 같이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 우선은 연령과 관련된 관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님이시네요. 나의 어머니 김윤성의 모친 모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나의 직계 존속 1번 코드 걸어주시고요. 어머님의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되면 저 나이 60세 이상에 속하는지 자동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영순 여사님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어머님이 70이 넘으셨네요. 그래서 60 이상 기본공제도 되고 70 이상 경로우대공제도 되네요, 여러분. 자, 그런데 어머님 소득은 뒤에 가서 따져보도록 할게요. 소득 있었죠. 자, 자녀 2명 김현선, 김현진. 자녀는 4번 직계비속 코드로 걸고 우선 20세 이하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주민번호에서 걸러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선, 자, 20세 이하입니다. 4번 직계비속 김현진 동생이니까 20세 이하겠죠. 주민번호에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산출이 됩니다. 김현진도 20세 이하. 형제자매 김윤영님인데요. 6번 코드를 걸면 형제자매로 들어가는데 형제자매는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안 따지지만 연령요건 따져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연령요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주민번호 넣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연령 때문에 부로 자동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앞에 있는 기본공제 대상의 연령 요건은 자동으로 산출이 되니까 그걸 먼저 걸러내시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 증명서 한번 볼게요. 장애인 증명서에 김윤영 씨가 있으니까 나이에서 20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장애인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장애인 코드 1번 코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코드 1번 코드는요. 먼저 장애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5번 장애인 넣으시고 여기 장애 코드를 1번 코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코드, 여기 주어져 있는 제 1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소득 요건 보도록 할게요. 배우자 이승현 이 분은 별도의 소득이 없으니까 배우자 소득 요건 문제가 없고요. 어머니는 여러분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괜찮죠. 따라서 어머니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김현선은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상속재산은 소득 요건을 따지는 요건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역시나 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 요 가족들은 전부 다 소득 제한에 안 걸리네요. 마지막에 있는 형제자매도 소득이 없는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가족들이 전부 다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게 되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문제 요거 한 문제만 같이 만나볼까요, 여러분? 김윤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보겠습니다. 김윤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을 하셔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을 하셔서 F2키를 누르시면 김윤성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포함해서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본인 1명, 배우자 1명, 그리고 부양가족 4명. 총 몇 명이에요? 6명이네요. 그러면 숫자만 입력하라고 하니까 6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6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36번 번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V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른 문제들도 풀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또한 사원 등록 그 다음 문제에 급여 자료 입력도 있는데 이 내용도 입력하시고 나서 이렇게 주관식으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내용들을 수행 평가 문제에서 하나씩 수행을 해 가시면 되겠고요. 연말정산도 문제를 푸시고 나면 요렇게 뒷부분에 연말정산 수행 결과물에 따른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요렇게 주어집니다. 이를테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의료비 관련된 내용들에 연동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교육비 세액 공제는 얼마인가? 그러면 교육비 세액 공제액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교육비 세액 공제 부분에서 금액 넣고 나면 또 이렇게 V체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궁금한 거는 챗봇을 클릭하셔서 새 문의하기 누르셔가지고 시험 규정이나 더존 프로그램이나 화상기기 연결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되겠고 별 문제 없이 시험 시간이 다 종료가 돼서 테스트 종료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제가 검토, 만약에 다시 풀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했다 그러면 테스트 종료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저희는 편의상 몇 문제 샘플만 지금 입력한 뒤에 풀어봤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 있을 수도 있고 몇 문제는 사실 답을 산출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죠. 평균 70점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론 문제와 실무 수행 평가 문제를 다 합해서 여기 배점이 7점 배점이 이루어지면 되고요. TAT 2급 같은 경우는 각 람마다 점수 배점이 아주 세분화되게 문제 평가 문제가 주어지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다. 나는 체크 다 했다. 그러면 시험 종료하겠습니다. 라는 걸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건 이 화면에서 제출이 되기 때문에 빠른 채점이 이루어지고요. 빠른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시험 도전을 8월 달에 하셨다. 그런데 아차 하고 69점에 또는 68점에 한두 문제로 내가 조금 합격을 못했다. 그럼 바로 9월 달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취업이 바로 눈앞에 있다. 그러면 자격증을 빨리빨리 매월 시험을 봐서 취득할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조금 더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TAT 2급 샘플 문제를 가지고 비대면 자격시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온라인으로 같이 만나봤습니다. 강의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